우리 사춘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들어보았는데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나는 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문화 친구는 어떤 부분이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나요? 일단은 네. 키가 지금 많이 자라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럼요. 키는 사람마다 자라는 네.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우리 그러면은 아란이 친구는 어떻게 들었나요? 저는 이제 여드름을 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손을 대면 더 흉터가 많이 남을 수 있고 덧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이 외에도 우리는 사춘기의 변화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오늘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아름이가 주사위를 굴려서 또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름이 주사위 던져볼까요? 3! 4. 네. 사. 자, 그러면 3, 하나, 둘, 셋. 아, 질문 카드가 나왔네요. 자, 질문 카드 어떤 질문 카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월경 용품을 2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네, 월경용품이 어떤 건지 일단 우리 한번 아름이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생리대밖에 모르겠어요. 아, 생리대밖에 모르겠다. 혹시 우리 문화 친구는 알 수 있을까요? 월경이 생리랑 같은 거예요? 그럼요. 월경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생리라고도 이야기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월경용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부모님들께서 보셨던 영상에서 아름이가 월경용품에 대한 질문에 사실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월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 월경에 관련되어 있는 월경용품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께 여자친구들의 사춘기에 대한 몸의 변화나 그리고 또 월경이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그때에 필요한 월경용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법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자친구들의 사춘기는 보통 만 10세에서 11세 사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 친구들에 비하면 한 2년 정도 앞서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우리 여포 자극 호르몬과 또 항체 형성 호르몬이 난소의 활동을 자극해서 여성의 대표적인 호르몬이 있죠. 네,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호르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 호르몬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정하는 화학 성분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에게서 사실 이 에스트로겐은요, 증가한다는 것은 가슴의 발달이 그 에스트로겐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요, 골반을 넓히고 그리고 엉덩이나 허벅지 그리고 가슴에 체지방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여자친구들이 갑자기 살이 쪘다는 이유로 다이어트를 한다, 아니면 살을 빼야 한다면서 음식을 잘 먹지 않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다면 이런 것을 설명해주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스트로겐은요, 또 다른 역할을 하는데 자궁을 성장시키고요, 또 그 자궁 내막을 증식시켜서 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여자친구들의 2차 성징에 대한 발달 단계를 한번 볼 텐데, 첫 변화가 아마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경험하셨을 텐데, 가슴에 전 멍울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유륜이 발달을 하고 그 유두 주변에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의 막바지에는요, 가슴이 둥그러지고 그리고 젖꼭지만 자라게 되는데 조금 지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몽우리가 풀리면서 조금 동그랗게 되면서 조금 부드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아이들에 따라서 류방이 조금 비대칭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몸에 민감한 친구들은 맞지 않는 그 크기 때문에, 비대칭인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자랄 수 있고, 또 그것이 만약에 그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면 병원에 가거나 해서 또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 안심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몸에 맞는 적절한 속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눈으로 대충 보고 사이즈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이즈를 재어서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런 속옷을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들보다 조금 빠르게 사춘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몸의 변화가 눈에 좀 띄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숨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몸이 자라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속옷 하나라도 정확하게 사이즈를 재어서 몸에 맞는 것을 해주면서 그 아이가 이런 변화들을 조금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방이 커지기 시작하고 나면 6개월 정도가 지나면요, 우리 이제 주요 부위에 털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다리나 아니면 팔 이런 곳에도 털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드랑이에도 털이 나고 또 생식기 부위에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음모는요, 성기 주변의 작은 영역에서만 약간 길고 부드럽게 이렇게 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으로 점점 퍼지면서 점점 검어지고 거칠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나는 털 때문에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아 해서 이것에 제모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벌써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제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털이 자라나는 방향으로 그 면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염증이나 이런 게 생겨서 조금은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혹 우리 친구들이 이 제모나 면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털을 깎게 되면 더 굵거나 진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털이 자라면서 다시 부드러워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가슴뿐만 아니라 체형의 변화가 많이 오는데요. 성숙기, 그러니까 이제 키가 그 성숙기 초기에는 키가 많이 자라게 돼요. 이때를 성장 급등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때는 몸무게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엉덩이나 다리 등에 지방이 많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변화이니까 이것도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호르몬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성 피부와 땀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고요. 얼굴을 포함해서 매일 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심한 경우에는 물론 피부과를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 긴장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여드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아이가 혹시나 지금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지, 그리고 또 깨끗하게 위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사실 여드름뿐만 아니라 월경과도 상관이 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와 월경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름을 배출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
월경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자니까 한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청소년 시기에 진짜 이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몸도 건강한 어른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바로 월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달에 한 번 사실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데 잠깐 모형을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형은 자궁의 모형이고요. 이것은 저희 여기 아랫배 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 자궁을 한번 보면 자궁의 양쪽에 난소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난소에서 난자가 하나씩 이 끝에서 나팔칸처럼 생긴 이 난관체에 잡혀서 자궁 쪽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는데 그 수정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이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요. 영양분, 혈액과 영양분으로 두꺼워지는데 수정이 되지 않으면 이 난자는 하루 만에 소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궁벽의 내벽은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혈액과 영양분 이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것이 질을 지나서 질구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월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3에서 7일 동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10일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생리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다 모아보면 실제로 나오는 생리혈은 종이컵에 한 반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의 가장 큰 신체 변화가 우리가 아까 초경이라고 했는데요. 초경은 사실 체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이렇게 굉장히 조금 나는 비만인 친구들이 성조숙증에 이렇게 걸려서 병원을 찾는 친구들이 많은 것과도 연관이 있겠는데요. 보통 체중이 한 45에서 47kg일 때 또 생리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월경이 계속되기 위해서도 체중의 17%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면서 저체중을 판정받았어요. 그런데 생리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친구를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방을 조금 늘리고 체중을 늘린다면 다시 생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초경을 한 후에 1년 내지 1년 반 동안에는 사실은 임신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가진 다음에야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지만 12세에서 14세 때 월경을 보통 시작하는데 평균 12.4세 정도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친구들 나이로 학교에 다니는 5학년 겨울방학이나 6학년 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생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월경, 그러니까 초경은요, 하기 전에 3에서 6개월 정도부터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생리를 하기 전에는 그런 분비물들이 증가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제 생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생리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경, 자, 월경에 대한 준비물을 한번 보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위생 팬티가 있습니다. 위생 팬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생 달력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요새는 달력 말고 앱이라는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앱과 또 생리대, 또 그런 것을 넣을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 이런 것들이 사실 월경 준비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대는 피의 양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다르지만 2시간에서 한 4시간 간격으로 교체를 해줄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생리혈에 따라서 다양한 사이즈의 이런 생리대를 알려주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맞는 생리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경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증상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알아보겠는데, 월경을 하기 시작을 하면 생리통 때문에 사실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을 많이 먹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통제를 먹는 것을 조금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은 약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막 용량을 초과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진통제를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생리통이 시작하기 전에 먹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생리를 해서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너무 이렇게 처져 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체조나 또 산책을 유도하는 것도 이 생리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생리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갑자기 피곤하기도 하고, 또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또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 주변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런 평상시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감정 변화들이 오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생리 전에 겪게 되는 생리 전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얼마 있다가 생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이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내가 언제 생리를 하고 얼마 동안 생리를 하며 언제쯤 생리가 끝나고 다음 생리는 언제 하는가를 이런 지식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월경 주기라고 합니다. 월경 주기는 월경 첫날부터 다음 달 월경 첫날까지를 이야기하고, 보통 개인차가 있지만 21일에서 35일 정도 사이에 이 월경 주기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8일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1년에서 2년 동안은 사실 이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나서 2달, 3달, 4달 동안 생리를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경 후에 우리 친구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고 부모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생리를 하고 나면 키가 크지 않을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여기서부터 키가 더 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부모님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초경 후에 키의 성장이 사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개인차가 있고요. 그리고 1, 2년 정도 동안에는 꾸준히 자라기도 합니다. 보통 고등학생까지는 아주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키가 자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 또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